리눅스 시스템에서 프로세스의 시작과 종료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우리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쉘이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리눅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하드웨어를 관장해주는 커널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리킨다라고 했었죠. 즉 사용자의 명령을 해석을 해서 커널에 의해서 적절히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 또 그 수행 결과를 사용자에게 적절하게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사용자와 커널 사이의 중개 역할을 담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눅스 상에서 하나의 명령을 수행을 해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명령은 현재 쉘 프로그램에 의해 해석되어져서 적절히 커널에 의해 주어진 하드웨어에 의해서 동작되어져 처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쉘이라는 프로그램은 리눅스 시스템에 최초 로그인한다라든가 혹은 터미널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 자동 실행되어지게 될 것이에요.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라는 파일을 가보면 각 사용자에 대한 계정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현재 찬수라는 사용자에 대한 제일 마지막 필드가 보면 현재 루트 밑에 빈 밑에 배쉬라는 것이 이 사용자의 로그인 쉘에 대한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사용자마다 그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사용되어지는 쉘 프로그램은 루트 밑에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 내에 지정이 되어져 있고, 이 내용들은 얼마든지 다른 쉘로 대체되어져서 변경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게 되어지면 쉘 프로그램 그 자체로 내부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몇몇 초기화 파일들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기본적인 쉘 환경들을 설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초기화 파일은 배쉬쉘 같은 경우 보면 현재 루트 밑에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이나 또 bash.bashrc라는 파일 같은 내용들을 시스템 차원에서 참조할 수 있고, 또 각각의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가보면 점으로 시작되어지는 파일 중에서 .profile이나 .bashrc 같은 파일들이 각 쉘의 초기화를 설정해 주는데 관여되어지는 파일이 되어집니다. 즉 쉘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각각의 초기화 파일들을 읽어들여서 적절하게 환경을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프롬프트를 출력을 한 후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해 주기를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고 엔터 입력해 주게 되어지면 쉘 프로그램은 현재 입력되어진 사용자 명령을 처리해 주고 나서 그 처리가 끝날 때까지 대기해 주고 있다가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프롬프트를 출력하고 그 다음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하게 되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과정은 현재 쉘 상에서 컨트롤 D를 눌러서 현재 쉘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혹은 exit라는 명령을 명시적으로 내려서 쉘을 종료시킬 때까지, 혹은 로그인 쉘 같은 경우에는 로그아웃이라는 명령을 내려서 로그아웃 처리를 수행을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수행되게 될 것이에요. 물론 우분투의 GUI 터미널 환경에서는 현재 쉘 탭을 닫아버려도 되기는 하겠죠. 일단 여기서 보면 컨트롤 D 눌러주어서 현재 열린 탭에 쉘 프로그램을 종료하거나 명시적으로 exit라는 명령을 통해 가지고서 쉘 프로그램의 실행을 완전히 종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쉘이 사용자 명령을 처리해 주는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쉘 프로그램이 적절히 수행되어진 후 사용자로부터 입력되어지는 명령 값들을 읽어들여서 그 명령들을 수행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명령이 내장 명령인지 외장 명령인지를 검사해 주게 되어집니다. 즉 쉘 프로그램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이다 라고 한다면 쉘 프로그램 내부에서 해당하는 명령을 수행을 할 것이고, 다시 쉘 프롬프트 메시지를 표시해서 그 다음 명령을 입력받을 준비를 해주는 것이겠죠. 다만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이 내장 명령이 아닌 경우, 즉 외부의 실행 파일로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명령인 경우에는 쉘 프로그램이 그 외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그 생성되어지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외부 실행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쉘 프로그램은 자식 프로세스인, 즉 이 외부 프로그램이 수행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게 되어지고, 자식 프로세스가 외부 실행 파일에 대한 처리를 다 끝나고 나서 종료한 후에 쉘 프로그램은 깨어나서 그 다음 명령에 대한 입력 처리를 위해 다시 프롬프트를 표시해주고 명령을 입력받을 준비를 수행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앞서서 살펴봤듯이 현재 쉘상에서 컨트롤 D 키로 쉘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exit이라는 내부 명령이 수행되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처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쉘상에서 수행되어지는 각각의 명령들은 기본적으로 한 행에 하나의 명령이 기술되어지는 형태로 처리가 되어지겠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ls하고 엔터 치게 되어지면 ls라는 명령이 수행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ls라는 것은 외부 명령이니까 현재 쉘 프로그램 내에서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지고 그 자식 프로세스를 통해서 ls라는 명령이 수행되어지고 나서 그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어지게 되는 것이겠죠. 다만 다수의 명령들을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서 기술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 각 명령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주게 되어지는 일을 한 번에 입력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clear라는 명령과 pwd라는 명령 그리고 ls라는 명령을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마치 이 명령들을 개별적으로 입력한 것과 같은 처리를 한 번에 입력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clear라는 명령은 화면을 깨끗하게 지우는 명령이고 pwd라는 명령은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경로를 보여주고 ls라는 명령은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들에 대한 목록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자, 이 과정들을 한 번에 입력하기 위해서 clear, pwd, 그리고 ls라는 것을 한 번에 입력해 줌으로써 화면을 지우고 현재 작업 경로를 표시해주고 현재 경로상의 목록들을 한 번에 출력해 줄 수 있는 일이 수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명령어 그룹으로 명령들을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명령어 열에서처럼 여러 개의 명령들을 나열하고 그 나열되어지는 각각의 명령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차이점이 없어 보여요. 자, 다만 이 명령어 그룹으로 묶게 되어지면 명령어들을 나열하고 나서 괄호로 둘러싸 놓은 형태가 되어지는데 그 경우에는 마치 이 세 개의 명령이 단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어진 것처럼 표준 입력이나 표준 출력 그리고 표준 오류 출력들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 특징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단독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명령어 열로 처리한 것이나 명령어 그룹으로 처리한 것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명령어 그룹으로 처리했을 때의 차이점들을 한번 비교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쉘 프롬프트 상에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 키를 입력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렇게 입력되어지는 명령이 쉘 내부 명령이 아닌 외부의 실행 파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명령인 경우에는 현재 쉘 프로그램 내부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새로운 자식 프로세스를 만든 후에 exec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그 자식 프로세스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외부 명령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exec 시스템 호출은 사용자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그 내부에서 제공되고 있는 프로세스 시작 루틴에 현재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했을 때 전달한 명령행 인자와 그리고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참조되어질 수 있는 쉘 환경 변수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현재 메인 함수의 명령행 인자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고 그 전달받은 명령행 인자를 통해서 사용자 프로세스는 이 일을 처리하고 나서 메인 함수가 끝나게 되었을 때 메인 함수의 반환값을 다시 C 시작 루틴을 통해서 커널에게 궁극적으로는 부모 프로세스에게 반환해주면서 프로그램의 실행은 끝마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 메인 함수의 명령행 인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전에 몇 개의 명령의 인자가 전달되어지고 그 전달되어지는 명령의 인자들이 어떤 문자열들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전달받았었는데 사실상은 하나의 명령의 인자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메인 함수의 세 번째 명령의 인자 역시 문자열의 배열 형태로 값이 전달이 되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argv라는 두 번째 매개 변수와 마찬가지로 캐릭터 타입의 이중 포인터로 그 값을 전달받기도 하는데 argv라는 매개 변수나 envp라는 매개 변수들은 모두 다 서로 다른 길이의 문자열들에 대한 주소값을 갖고 있는 포인터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는 그런 매개 변수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즉 argv라는 배열의 0번 요소에는 현재 실행되어진 프로그램의 이름이 전달되어지고
1번 요소 이후가 명령의 인자로 전달되어진 인수값들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envp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는 현재 쉘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환경 변수의 값들을 내부적으로 전달받게 되어져요. 현재 argv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명령의 인자의 개수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argc라는 하나의 정수값을 통해서 총 몇 개의 인수가 전달되어진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확인을 해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반면에 이 envp라는 이중 포인터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환경 변수는 그 개수를 따로 셈해주고 있지 않고 envp라는 배열이 가리키는 배열의 제일 마지막 항목에 널 포인터 상수값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현재 배열의 시작서부터 널 값을 만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각각의 환경 변수의 값들을 얻어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argv라는 매개 변수도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령의 인자 같은 경우에는 정수 개수를 따로 전달해 주고 있다 정도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작성을 해봤어요. 자, 현재 메인 함수는 argc와 argv 그리고 envp라는 세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 형태로 온전하게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이미 argc나 argv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명령의 인자를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는 앞선 강의에서 살펴봤었어요. 현재 argv라는 매개 변수는 캐릭터 타입의 포인터를 요소로 갖는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argv라는 것은 하나의 포인터 변수이고 그 포인터 변수에 가면 각각의 요소 타입이 캐릭터 포인터 타입인 그런 배열의 주소값을 전달받는 그런 매개 변수가 될 거예요. 자, 같은 관점에서 envp라는 매개 변수도 1차원 배열에 대한 시작 주소를 전달받을 것인데 각각의 요소 타입은 캐릭터 포인터, 즉 문자열에 대한 시작 주소를 전달받는 그런 매개 변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포인터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받는 경우에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중 포인터로 그 정보를 전달받게 되어지나 굳이 우리가 이중 포인터를 통해 복잡하게 처리할 필요 없이 1차원 배열을 받는데 각 배열의 요소는 캐릭터 포인터 타입이다 라는, 즉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는데 그 주소에 가보면 각각의 배열 요소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배열의 첫 번째 주소값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이름이 메모리 1000번지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argv라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는 1000번지라는 주소값이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argv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진 명령의 인자 수를 반복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출력할 수 있었던 것처럼 envp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환경 변수들은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출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포인터의 관점에서 현재 envp라는 매개 변수가 가리키는 값이 0이 아닐 때까지, 현재 C 언어에서는 0이면 거짓의 논리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즉 널 포인터 상수 값이 아닐 때까지 반복하기를 현재 envp라는 매개 변수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문자열로 출력해주고 그리고 envp라는 포인터 값을 하나 증가시켜주는 과정을 통해서 다음 순서의 환경 변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for 반복문을 통해서 구성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명령의 인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개를 출력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다만 envp라는 매개 변수는 전달되어지는 요소의 개수를 따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하기를 인덱스 변수 i의 값을 0부터 1씩 증가해 가기를 끝값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무한히 증가해 나가는 그런 반복문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다만 반복문 안에서 현재 envp의 i번째 요소 값이 널과 같다라고 한다면, 즉 마지막 환경 변수의 내용을 출력을 했고 더 이상 환경 변수의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마지막 요소가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현재 순번과 함께 전달되어진 환경 변수의 내용을 하나의 문자열로서 출력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작성되어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서 hello, hi 이렇게 1, 2, 3, 4 이렇게 값들을 입력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argv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진 첫 번째 값은 실행 파일의 이름이 되어질 것이고 나머지 hello, hi, 1, 2, 3, 4라는 것이 명령의 인자 1번, 2번, 3번 요소 값으로 각각 출력되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환경 변수로 전달되어진 것은 0번부터 시작해서 44번까지 굉장히 많은 환경 변수들이 전달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쉘상에서 환경 변수의 값을 따로 조회해 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env라는 명령을 내려보면 역시 같은 환경 변수의 내용들을 출력해 볼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쉘상에서 지정되어진 전체 환경 변수의 값들을 문자열의 배열로 전달받아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따로 발췌해서 확인해 보는 방법 말고 현재 getEnv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함수 출시 전달되어진 인수로 지정되어진 환경 변수의 값만 반환값을 통해 하나의 문자열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getEnv라는 함수의 반환 자료용은 포인터, 즉 주소값을 반환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현재 지정되어진 환경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널 포인터 값이 전달되어집니다. 따라서 두 번째 예제를 보면 getEnv라는 함수를 통해서 home이라는 환경 변수, shell이라는 환경 변수, 그리고 path라는 환경 변수의 값을 각각 하나의 문자열로 그 값들을 전달받아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경 변수에 대한 이름은 대문자 알파벳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환경 변수 중에서 home과 shell 그리고 path라는 환경 변수의 값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정한 환경 변수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널 값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때때로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현재 프로세스가 수행되었을 때 전달받은 환경 변수에 새로운 값을 설정하거나 혹은 기존의 값을 수정하는 일들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시스템 호출 함수들이 있는데 putenv라는 함수는 name equal value 형태로 하나의 환경 변수의 값을 문자열로 전달받아서 이 이름을 갖는 환경 변수에 이 값을 설정하는 데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이 name 값에 해당하는 환경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기존의 값이 수정되어지는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환경 변수가 설정되어지는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putenv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myname이라는 환경 변수 이름으로 찬수라는 값을 설정하도록 구성을 해본 거죠. 이런 환경 변수를 putenv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등록하고 나서 myname이라는 환경 변수의 값을 얻어다가 출력할 수 있도록 해봤어요. 현재 myname이라는 환경 변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 변수가 만들어지고 그 환경 변수에 찬수라는 내용이 잘 저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시 한번 myname이라는 값으로 새로운 값을 지정하게 되어지면 그 기존의 myname이라는 값은 새로운 값으로 수정되어지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에요.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현재 처음에 myname이라는 환경 변수는 찬수라는 값을 갖고 있다가 이후 두 번째 putenv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의 호출을 통해서 이찬수라는 이름으로 수정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쉘상에서 echo 명령을 통해서 $하기를 환경 변수의 이름을 써주게 되어지면 그 환경 변수의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죠. 현재 프로그램에서 정의한 이 환경 변수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환경 변수는 이 putenv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동안에만 존재하게 되어지는 영역에 머물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면서는 자동 해제되어진 그런 처리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반면에 setenv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어떤 이름으로 전달받을지 어떤 값으로 전달받을지를 개별적인 문자열 인수로 따로따로 지정을 해주게 되어져서 이런 이름의 값의 환경 변수를 이 값으로 설정을 하되 역시 이 첫 번째 인수로 전달받은 문자열에 해당하는 환경 변수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putenv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무조건 수정해 버렸지만 그 값을 수정하도록 할지 안 할지를 세 번째 인자로 제어할 수 있게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세 번째 매개 변수인 rewrite 값이 0이 아닌 값이 전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환경 변수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할 것이고
rewrite 값이 0의 값이 되어지면, 즉 rewrite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값을 수정하지 않은 채로 현재 전달되어지는 설정을 무시하고 기존의 값을 유지하는 처리를 수행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onsetEnv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인수로 전달받은 문자열의 이름을 갖고 있는 환경 변수의 값을 지워버리는 처리를 수행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setEnv라는 시스템 호출의 함수는 putenv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와 달리 어떤 이름의 환경 변수에 어떤 값을 지정할 것인지를 별도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myName이라는 환경 변수에 찬수라는 값을 집어넣도록 했고, 따라서 getEnv를 통해서 현재 myName이라는 환경 변수의 값을 살펴보면 지정한 찬수라는 값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두 번째에서 보면 setEnv 하기를 myName에 이 찬수라는 값으로 집어넣어라 라는 처리를 하면서 세 번째 인자 값을 0의 값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어진 것이죠. 처음 호출에서처럼 myName이라는 환경 변수가 없으면 새로 지정되어지지만 myName이라는 환경 변수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새로운 값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 값을 유지하도록 하는 처리가 되어져서 현재 두 번째 myName이라는 값을 조회해서 출력해보면 현재 지정한 이 찬수가 아닌 기존의 값 찬수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setEnv 하기를 세 번째 인자 값을 0이 아닌 값으로 설정하게 되어지면 기존의 환경 변수와 같은 이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새로운 값으로 변경해주는 일을 처리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이제 setEnv에서 수행을 해보면 첫 번째 출력을 통해서는 찬수라는 값이, 두 번째 출력을 통해서는 변경되지 않은 찬수 값이, 세 번째 출력을 통해선 setEnv로 변경되어진 이찬수라는 값이 각각 출력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23번째 줄에 onsetEnv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myName이라는 환경 변수의 값을 해제해버려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제는 myName이라는 이름의 환경 변수 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넣을 값이 반환되어져서 기존의 이찬수라는 환경 변수의 값이 더 이상 조회되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행되어진 프로그램의 종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종료는 정상 종료와 비정상 종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정상 종료는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에서 return 하는 문장이 처리되어지게 되어지면 해당하는 프로세스 내에 포함되어진 시작 루틴을 통해서 그 메인 함수의 반환 값을 가지고서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호출하면서 수행을 끝마치게 되어집니다. 혹은 프로그램 내의 특정 부분에서 꼭 메인 함수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함수 내에서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호출해주게 되면 마찬가지로 종료하게 되어질 것이고, 혹은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호출해서 종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둘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반면에 비정상 종료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abor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중단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비정상 종료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일을 수행을 할 수 없어서 강제로 멈춰버리게 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낼 거예요. 이 abor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현재 프로세스에게 내부적으로 sigabort라는 시그널을 보내서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해보고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지는 도중에 현재 프로세스에게 다양한 시그널을 전달받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중단 처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시그널을 받아서 중단되어지는 경우는 때때로 시그널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단되지 않고 무시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학기 후반부에 가서 별도로 시그널 처리에 대해서 다뤄갈 때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시간에는 정상 종료 상태 위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상 종료 과정은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현재 프로그램에서 연 모든 파일 스트림들을 닫아주고, 또 출력 버퍼에 기록은 되었으나 아직 최종적으로 해당 장치의 출력이 완료되어지지 않은 내용들은 모두 다 해당 장치에 쓰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등의 뒷정리 작업들이 수행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다만 이때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와 달리 언더바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이런 뒷정리 작업들을 생략하고 즉각적으로 종료하게 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와 좀 차이점이 있겠죠. 따라서 더 즉각적으로 빨리 종료되어질 수는 있으나 좀 더 안전하게 현재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온전한 처리를 다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언더바 exit보다는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사용을 해서 종료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되겠죠. 이후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게 한 과정들이 처리가 되어지고 그 종료 코드는 부모 프로세스에게 전달되어 줌으로써 그 처리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어집니다. exit도 또 언더바 exit라는 함수도 각각 하나의 종료 코드 값을 호출 시 인수로 전달받아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사용자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져서 종료되어지는 전체 과정을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커널에 의해서 특정 프로세스가 exec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실행하게 되어지게 되면 시작 루틴을 통해서 명령의 인자나 환경 변수 같은 것들을 전달받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메인 함수에게 전달이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메인 함수는 그 자체에서 정의되어지는 내용들을 처리하면서 다양한 사용자 함수들을 호출해가면서 작업들을 수행을 해나가게 되겠죠. 자, 그 과정 중에 메인 함수에서나 혹은 어떤 임의의 사용자 함수에서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로 호출하게 되어지면 이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또 부가적으로 exit 핸들러라는 현재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뒷정리하는 작업 외로 사용자가 지정한 뒷정리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각 처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의 실행을 맞춰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재 메인 함수나 혹은 기타 사용자 함수에서 언더바 exit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어지면 이런 정리 작업들을 수행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종료하게 되어지는 처리를 수행한다라는 측면에서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와 언더바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열려진 파일들을 닫는다라든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리 작업 외로 exit 핸들러라는 것은 프로그래머가 별도로 지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exit 핸들러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정상 종료되어질 때 사용자가 지정된 별도의 뒷정리 작업들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각 프로세스당 32개까지 그 정리 작업을 담당하는 함수들을 등록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등록되어진 exit 핸들러는 등록된 역순으로 호출되어지는, 즉 제일 마지막 번에 등록한 함수가 제일 먼저 호출되어진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염두에 둡시다. 현재 exit 핸들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함수는 함수의 인수로 함수 포인터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즉 현재 exit 핸들러로 등록할 함수의 이름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 함수를 지금 호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exit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정리 작업이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사용자 정리 작업들을 수행하고자 했을 때 마지막에 등록된 핸들러부터 역순으로 각각의 핸들러 함수들이 호출되어져서 처리되어지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살펴봅시다. 현재 메인 함수에서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exit 언더바 핸들러 1, 2라는 함수들을 각각 등록해 놓고 있어요. 현재 @exit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어떤 함수에 대한 주소를 전달을 하는데 그 함수의 매개 변수는 void, 즉 아무런 매개 변수도 갖고 있지 않고 반환값도 갖지 않는 그런 형태의 함수를 인수로 전달받고자 합니다. 따라서 exit 핸들러 1, 2라는 함수는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값도 없는 그런 함수로 선언되어져 있죠. 자, 이때 현재 exit 언더바 핸들러라는 함수는 스태틱 키워드가 붙인 채로 선언과 정의가 각각 구현이 되고 있는데 이 스태틱 함수라는 것은 현재 이 함수의 이름이 현재 소스 파일 내에서만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exit라는 함수 호출의 결과가 0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즉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오류 메시지를 적절히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따라서 이 메인 함수가 끝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메인 함수가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정리 작업이 수행되어지는 동안에 각각 @_ 핸들러 1, 2에 대한 함수들이 호출되어지는데, 자, 등록 역순으로 호출되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보게 되어지면 메인 함수 끝 이후에 두 번째 exit 핸들러가 먼저 처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exit 핸들러가 처리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정리 작업 외로 임시 파일을 삭제한다라는 등의 추가적인 정리 작업들을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exit 핸들러를 통해서 그 처리 과정들을 기술하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